안녕하세요, 19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는 카오디오 튜닝 편으로 오늘 다뤄볼 차량은 현대자동차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차량 출시 때부터 광고로 인한 엄청난 판매율을 자랑했던 차량이었죠. 너 성공했구나. 성공한 사람만이 타는 차량,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IG 차량은 공교롭게도 카오디오 파트 부분은 옵션 구성이 두 가지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JBL 옵션을 가진 차량과 일반 사양인 깡통 차량으로 나눠집니다. JBL 옵션을 가진 차량의 카오디오도 큰 문제이긴 한데 오늘 보시는 일반 사양의 차량을 튜닝한 경우입니다. 승차감 중후에서 좋고 첨단 시스템 모두 집어넣어서 좋고 연비도 나름 괜찮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음악을 들으실까요? 현대기아 차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전체적인 소리 밸런스가 벙벙거린다, 웅웅 울린다 라고들 표현들 하십니다. 딱 꼬집어서 차종을 말씀드리자면 그랜저 시리즈는 모두 그런 것 같고요. 기아 자동차로 넘어가면 K5 시리즈, K7 시리즈, 요즘은 SUV로 출시되는 차량들 올류 소렌토 차량이라든지 모하비 차량, 펠리세이드 정도의 차량들에서 공통적인 사운드 명확하지 않는 하울링이 심한 소리 때문에 장시간 운전하는 게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유를 말한다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스피커 배열 위치 문제, 중후한 음향 세팅,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스피커 드라이버, 갑작스럽게 충전되는 내장재, 방음 소재들 등등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고음을 내어줄 트위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라고 말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유독 많이 쓰는 시스템이지만 미드레인지와 콕쉘 타입의 고음 스피커를 합쳐놓은 기종의 미드레인지 트위터입니다. 미드레인지 스피커 하면 중고역의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또렷하다 라는 표현을 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스피커이기에 현대기아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에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 드라이버 상에서만 문제가 그치지 않고 장착된 위치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를 바라보고 장착되어 있죠. 스피커 위 부분엔 바로 유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툼하면서도 먹먹한 소리가 문제인데 바로 위에 유리가 있어서 반사되는 때문에 더더욱 소리가 일그러지고 그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디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타시는 차주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중형급 차인데 비싼 오디오 들어가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오디오는 비쌉니다 라고 대답해 드립니다. 카오디오 데크는 정말 좋아진 게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고 연동되고 하니까요, 카오디오 데크만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소리에 관련해서 마지막 송출 부분의 스피커는 실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싼 스피커가 장착됐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2개 한 세트 가격이 15,270원. 경차도 아니고 소형차도 아니고 중형차인데 트위터 한 세트 가격이 이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렴해서 좋네요 라고 위안을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JBL 옵션이 빠진 사양이라 앰프가 없어 무스웨이사의 DSP 앰프, 디지털 프로세서 일체형인 M6 기종을 장착했습니다. 상당히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장착이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순정배선처럼 잭 바이 잭으로 장착되는 제품이라 순정배선 한 가닥도 자르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파워앰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프로세서 기능도 내장하고 있고, 현재 출시되는 복잡한 전자장비를 가진 차량이라면 무스웨이 제품은 피할 수 없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차종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후방 카메라 경고음, 전방 감지기 경고음, 차선 이탈 경고음, 유보 시스템 경고음 등 많은 알림 및 경고음 등을 모두 100% 지원합니다. 일부 제품들은 배선을 잘 나가면서 설치하고 일부 경고음 기능들은 호환이 되지 않아서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들 하는데, 무스웨이 제품은 그러한 문제점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장착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주님께서 선택한 스피커는 어빌리티사의 R30A2 기종을 선택하셨습니다. 패키지 이벤트로 약 10대 정도 진행을 한 상태인데 이제 한 두세 조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RMS 출력 75W, 맥스 출력 150W에 육박하는 댐핑력 좋은 스피커로 국내에서는 정말 유명한 스피커죠. 판매량도 어마어마한 기종이고요. 판매량이 말해주듯이 카오디오 튜닝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빌리티 스피커 하면 프리미엄 라인에서도 꽤나 가성비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식의 챔버가 옵션으로 있는 스피커인데도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깔끔한 작업을 위한 인스톨이 조금 아쉬웠다 하는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위에 안착시키는 방법만으로도 청취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 순정 자리에 장착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중역과 고음을 모두 욕심내볼 만한 와이드 레인지라는 트위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를 보면 재생 대역대가 상당히 폭이 넓고 화사하면서도 깔끔한 고음을 내주는데 큰 메리트가 있는 기종으로서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고 음악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RTA 그래프는 핑크색이 순정 스피커일 때의 그래프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무스웨이 장착과 스피커 장착 후에 세팅하고 나서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인 dB 값 상승도 상당히 좋고 중음을 비롯해서 고음 영역대까지 시원시원하게 나와주고 깨끗해졌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청음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일반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소리라 잡음이 많이 섞여 있고 실제 차 안에서 들으시는 것보단 체감상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접 듣지 않고 또한 들으시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공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참고용 정도로만 들어주시길 바라고, 혹시 이어폰이 있으시다면 이어폰으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튜닝 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들러주시면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청음 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평소 들으시는 음악 직접 들어보시고 카오디오 튜닝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렵고 어색한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